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이터 한가운데 맹견 2마리가 울부짖으며 아이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모두가 도망칠 때 단 하나 작고 조용한 개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청이.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작은 개가 보여준 건 본능도 훈련도 아닌 지혜와 용기였습니다. 어떻게 버려진 진돗개 한 마리가 마을 전체를 바꿨을까요?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피가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죠. 핏불 2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단 하나의 존재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바로 저 진돗개 청이었어요. 저는 미셸이라는 청소부 엄마와 함께 사는 평범한 진돗개입니다. 저희 마을은 예전엔 조용했지만 최근 들어 주인 없는 맹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미셸이 학교 앞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청이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이야, 잠시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미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 갑자기 나타난 2마리의 핏불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당황했고 주변 어른들은 경찰에 신고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무도 직접 나서지 못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제가 놀이터로 달려갔어요.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핏불들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망설임 없이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죠. 저 개가 미쳤나? 죽을 텐데.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놀랍게도 청이는 핏불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 앞에 서서 몸을 낮추고 특유의 진돗개 기질을 발휘했죠. 핏불들이 공격하려 할 때마다 몸을 피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마치 무술 고수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였어요. 저게 싸움이 아니야. 전략이야. 주변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진돗개의 지능과 용맹함이 그 순간 빛을 발했죠. 청이는 핏불들의 주의를 아이들에게서 돌리고 그들이 서로 혼란스러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핏불들은 제 움직임을 따라 헤매기 시작했어요. 미셸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청이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CCTV가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죠. 한 마리의 조용한 진돗개가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맹견들에게 맞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미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에서는 저를 조용한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왜 하필 진돗개였을까요? 제가 보호소에서 온 한국의 개라는 사실이 이 사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이 없는 동물이지만 그날만큼은 제 행동이 1000마디 말보다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학교 앞 작은 영웅의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온 진돗개, 청소부의 반려견이라고 무시당하던 저였지만 이제는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본능적으로 내린 한순간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존재가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미셸과 함께하게 된 건 1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미셸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어요. 마을 청소부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청소부라고 무시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미셸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마을을 청소하며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는 단조로운 일상. 그 속에서 미셸은 무언가 자신을 지켜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미셸은 지역 보호소에 들렀어요. 평소 쓰레기 수거를 하며 버려진 동물들을 종종 발견했고 그들을 보호소로 데려가곤 했죠. 그러다 보호소 구석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네요. 눈빛이. 보호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누군가 외국에서 데려와 키우다 버린 것 같아요. 매우 충성스럽고 영리한 견종이죠. 미셸은 망설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미셸의 아이 소피가 악몽에 시달렸고 미셸은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청이는 미셸의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소피는 청이를 경계했고 미셸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청이 역시 버림받은 기억이 있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청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알겠지? 미셸이 청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청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들었던 한국 이름 중 하나였대요. 파란 하늘처럼 맑고 청아하다는 의미였죠. 청이의 눈빛이 맑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적응했어요. 소피가 학교에 가면 청이는 미셸을 따라다니며 청소 일을 함께 했습니다. 조용히 그녀 곁을 지키는 것, 그게 청이의 역할이었죠. 엄마, 청이가 내 숙제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소피가 웃으며 말했던 날 미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청이는 그저 그곳에 있었을 뿐인데 미셸과 소피의 삶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우리 삶을 바꿨어요. 미셸이 이웃에게 말하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땐 몰랐죠. 청이가 나중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저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와 그에게 특별할 것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청이는 미셸과 소피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소피의 등하굣길을 함께하고 미셸이 일할 때 옆에서 지켜봤죠.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서 주인 없는 개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였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핏불이었죠. 또 맹견이 돌아다닌대. 어제는 우리 동네 고양이가 공격당했대. 소피가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청이를 바라봤어요. 청이는 미셸의 시선을 느끼며 귀를 세웠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죠. 알고 보니 인근 불법개 싸움장이 단속으로 문을 닫으면서 많은 핏불들이 버려졌던 겁니다. 제대로 된 관리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이 개들은 위험했어요. 공격적인 성향이 길러진 상태였으니까요. 미셸은 마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맹견 관리가 시급해요.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귀찮다는 듯 반응했죠. 그냥 동물보호소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 청소부가 왜 이런 문제에 나서는 거야? 미셸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며 마주치는 맹견들의 위치를 기록하고 지역동물보호단체에 지속적으로 신고했어요. 청이는 그런 미셸의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맹견 문제는 단순히 개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무관심과 책임 회피의 결과였죠.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그래요. 돈 안 되는 일에는 관심도 없죠. 미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이는 본능적으로 귀를 세우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여러 마리의 개가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핏불 무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술렁였어요. 밤사이 여러 집의 쓰레기통이 뒤집어졌고 작은 동물들이 공격당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미셸은 더욱 걱정스러워했죠. 소피야, 오늘부턴 학교 갈 때 꼭 청이랑 같이 가자. 소피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친구들이 놀릴 거예요. 걔랑 같이 다닌다고. 미셸은 단호했어요. 안전이 더 중요해. 청이는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청이는 소피의 등하굣길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소피도 불만이었지만 곧 친구들이 청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는 그들에게 신기한 존재였나 봅니다. 와, 이게 진짜 진돗개야? 한국에서 온 거야? 눈빛이 너무 또렷해. 뭔가 다른 개들이랑 달라. 아이들의 관심 속에서도 청이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미셸은 평소처럼 마을 청소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소피의 학교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미셸은 학교 주변을 청소하면서 소피의 학교 시간을 기다리곤 했죠. 청이야, 오늘은 좀 더워. 저기 그늘에서 쉬고 있어. 미셸의 말에 청이는 학교 앞 놀이터 근처 나무 그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청이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화로운 광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놀이터 반대편 울타리 너머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어요. 청이는 즉시 귀를 세우고 그쪽을 주시했습니다. 울타리 틈새로 두 마리의 핏불이 보였죠. 핏불들은 아이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는 걸 직감했어요. 청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핏불 두 마리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놀이터로 들어섰어요. 깨다! 도망쳐! 아이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놀이터는 혼란에 빠졌어요. 선생님들이 달려왔지만 맹견 앞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미셸도 저 멀리서 상황을 보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핏불들은 점점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특히 소피와 그녀의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요. 소피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망설임 없이 핏불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청이의 몸은 작았지만 진돗개의 피가 끓어올랐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가족을 지켜온 진돗개의 본능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청이가 미쳤나 봐. 저러다 죽을 텐데.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청이는 멈출 수 없었어요. 청이는 핏불들과 아이들 사이에 서서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핏불들은 잠시 멈춰 서서 청이를 노려봤어요. 핏불들은 분명 저보다 컸고 힘도 셌습니다. 하지만 청이에겐 핏불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죠. 바로 지혜와 용기였습니다. 청이는 핏불들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침착함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청이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청이가 짖기 시작하자 핏불들은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청이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핏불들은 서로 부딪혔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죠. 청이는 계속해서 그들의 주의를 아이들에게서 멀어지게 유도했어요. 저게 싸움이 아니야. 전략이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청이는 싸우지 않고 지혜롭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진돗개의 영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핏불들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청이를 향해 번갈아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청이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진돗개의 민첩성을 최대한 활용해 그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에게서 멀어지도록 유도했죠. 놀라운 건 청이가 단 한 번도 핏불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진돗개 특유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상황을 통제했어요. 핏불들은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핏불들은 서로를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저 개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주변에서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학교 앞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두 마리의 핏불을 상대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경찰과 동물 통제팀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신중하게 핏불들을 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청이는 자리를 지켰어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요. 청이, 괜찮아? 미셸이 달려와 청이를 껴안았습니다. 소피도 눈물을 흘리며 청이에게 다가갔죠. 그제서야 청이는 긴장을 풀고 쓰러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랐습니다. 수의사가 청이를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단지 몇 군데 긁힌 상처뿐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놀란 것은 청이가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에요. 이게는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어요. 수의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길러진 견종입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지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게는 그런 진돗개의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날 이후 청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조용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CCTV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청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왜 진돗개였을까요? 왜 다른 개가 아니라 한국의 진돗개가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강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용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과 함께하며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거죠. 사람들은 점점 진돗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개가 아니라 특별한 역사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미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이는 보호소에서 온 개였어요. 버려진 개였죠. 하지만 그런 청이가 우리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가장 작고 조용한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청이는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게 됐어요. 작은 진돗개의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청이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지만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죠. 조용한 영웅 진돗개라는 제목의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청이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지혜, 아이들을 구하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자들이 미셸의 집을 찾아왔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미셸은 당황했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니 어색해요. 하지만 미셸은 이 기회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맹견 관리 문제와 유기동물 입양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이는 보호소에서 온 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개만 찾지만 보호소에는 청이처럼 특별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미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역 보호소에는 입양 문의가 급증했고 특히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학교에서도 일어났어요. 학교 측에서 저를 초청해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아이들이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죠. 청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용기와 지혜의 상징이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했습니다. 청이는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만났어요. 아이들은 청이에게 손을 내밀며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는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죠. 이게 우리 청이에요. 제 친구를 구해준 영웅이죠. 그 후 지역 보육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동물과 교감하며 치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진돗개 테라피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죠. 미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청이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보육원 아이들과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청이 역시 그랬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감이었어요.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청이는 왜 그렇게 용감했어요? 두렵지 않았나요? 미셸이 대신 답했어요. 청이도 분명 두려웠을 거야.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란다. 그 말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거죠.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청이는 그저 청소부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통해 진돗개의 가치를 재발견했고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죠. 마을 회의에서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보호자 역할을 했나요? 청이 같은 개가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보호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청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지역 캠페인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외된 아이들과 보호소의 개들을 연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청이가 미셸과 소피에게 희망이 되어준 것처럼 다른 개들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제안한 지역 활동가의 말이었습니다. 미셸은 이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녀는 청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반려동물은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진돗개는 보호자로서의 본능이 강합니다. 미셸의 말에 전문가들도 동의했습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가족을 지켜온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충성심과 지혜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어요. 첫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된 아이들에게 진돗개를 입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둘째, 지역보호소와 협력해 버려진 진돗개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주는 것. 셋째, 진돗개의 가치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죠. 청이는 이 프로젝트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학교와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만났고 진돗개의 특성을 보여주는 시범을 보였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매료됐습니다. 저도 진돗개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를 키우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진돗개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책임감과 존중, 그리고 보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입양 행사는 지역 체육관에서 열렸어요. 보호소에서 온 진돗개 10마리와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들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던 제이크라는 소년도 있었어요. 제이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한 마리의 진돗개와 특별한 교감을 나눴어요. 그 진돗개는 별이라는 이름의 암컷이었습니다. 엄마, 별이가 저를 이해해요. 말하지 않아도요. 제이크의 말에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두 영혼의 만남이었어요. 제이크와 별이는 그날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프로젝트는 점점 확대됐어요. 주변 도시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청이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미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이를 만나기 전 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하지만 청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나아가 한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청이는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 마리의 조용한 진돗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물결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크기나 외모, 배경에 상관없이 말이죠. 가장 작고 조용한 존재가 때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맹견 관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어요. 버려진 핏불들은 전문 보호소로 보내져 적절한 관리와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몇몇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 가정을 찾기도 했죠.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책임져야 할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유기동물 입양률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셸의 삶도 변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마을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역동물 보호단체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죠. 소피도 학교에서 동물보호클럽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청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미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마을 중앙공원에는 청이의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조형물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가장 조용한 존재가 세상을 바꾼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조형물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그곳을 찾았어요. 어떤 이는 용기를 얻기 위해, 어떤 이는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청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외된 아이들과 버려진 개들을 연결해주는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진돗개는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돗개와 함께한 아이들은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돗개의 조용하면서도 충성스러운 성격에서 위로를 받았고 진돗개의 용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청이 장학금의 설립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동물 복지와 보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미셸과 소피는 이 장학금을 통해 미래의 동물 보호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미셸의 말처럼 청이는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많은 이들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조용한 진돗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저는 미셸과 소피와 함께 학교 앞을 지납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요. 아이들은 저를 보며 손을 흔들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청이는 그저 진돗개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존경을 받게 되다니 신기할 따름이에요. 가끔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핏불들이 아이들을 위협하던 그 순간 제가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갔던 그때를요. 만약 그때 청이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든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진정한 영웅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변화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모든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이는 오늘도 조용히 하지만 자랑스럽게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 청이로서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